안녕하십니까. 월드스포츠의 문상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유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제 메이저리그 2021 시즌이요. 딱 3주 남았어요. 네. 이게 정규 시즌이 미국 시간으로 이제 10월 3일 날 막을 내려요. 네. 근데 지금 아메리칸 리그 와일드카드 레이스가 아주 점이 가병입니다. 이거 왜 이렇게 복잡하게 됐습니까? 갑자기? 그러니까 일주일 전만 해도 제가 예상했을 때 양키스가 그냥 네. 그 와일드카드 레이스에서 홈필드를 갖는 네. 그런 거고 보스턴, 토론토, 오클랜드, 시애틀 메리너스 이렇게 경쟁할 거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네. 그 팀들은 또 한참 떨어져 있다라고 이제 판단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이 급변을 한 게 네. 토론토가 8연승을 하고 양키스가 7연패를 하면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보스턴이 지금 이제 홈필드의 1위죠. 그러니까 와일드카드 1위인데 토론토와 양키스가 이제 이 시간 현재 79승 63패로 동률입니다. 네. 근데 보스턴이 한 게임 차 앞서 있지만 앞으로는요 모든 게임 차 이런 거는 뭐 2.5, 뭐 3.5 이렇게 될 때 패를 봐야 돼요. 패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다 이긴다는 전제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남은 경기에서. 그렇죠. 그러면 패가 적은 팀이 결국은 이기는 거예요. 왜냐면은 거의 이렇게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그리고 플레이오프 경쟁을 하는 상위 팀이 항상 우위를 점하거든요. 모든 전력이나 멘탈리티 면에서. 그래서 지금 보스턴도 63패로 패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ESPN이 이제 그 스탠딩을 보게 되면 그 옆에 플레이오프 가능성에 대한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을 돌려갖고 뭐 템파베이 100% 이렇게 나오는데 요게 경기 때마다 이게 춤을 추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는 토론토가 한 일주일 전만 해도 20%대? 그러니까 그때 거의 뭐 희박한 상황. 지금 이제 50%로 올라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토론토의 상승세가 무섭죠. 11 더블헤더 볼티모어 오리올스와의 경기에서 11대 10, 11대 2로 이겼는데 그렇죠. 이게 메이저리그 사상 더블헤더에서요. 그러니까 최종 이닝.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지금 제도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7이닝 더블헤더잖아요. 원래는 이제 9이닝 더블헤더인데 그렇군요. 네. 그러면 마지막 7회 그러니까 또 평소에는 이제 9회겠죠. 그때 지고 있는 상황에서 두 경기를 못 이긴 경우는 토론토가 처음이에요. 아,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토론토가 유현진 선수가 나온 첫 경기에서 10대 7로 리드를 당했고 그 두 번째 경기는 1대 0으로 리드를 당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7회. 네. 그걸 다 뒤집었잖아요. 11대 10, 11대 2로. 그러니까 토론토의 상승세가 무섭죠. 그 공격력이 정말 지난번에 말씀하신 것대로 토론토는 공격력 자체는 끝내주게 됐네요. 그러니까 공격력은 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선발이 어느 정도로 버텨두느냐. 네. 그게 이제 관건이죠. 네. 네. 그 조지 스프링어가 어쨌든 제 역할을 해주고 있는 아우 거죠. 선수 원래 그 뛰어난 선수죠. 근데 이제 부상 때문에 올해 이제 부상 때문에 결국 이제 많은 경기에 출장하지 못하고 팬들로부터 이제 많은 비난도 받았지만 결국은 그 선수도 몸이 정상일 때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유현진 선수의 패도 면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것대로 그러면 이제 저는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유현진 선 투수에게 관심이 많으니까 네. 화제를 이제 유현진 투수로 돌려보면 12일 12일에 그 볼티모어 오리올스 더블헤더 1차전에서 토론토 이적후의 최소 이닝 네. 또 최악의 피칭 3이닝도 이제 이번에 못 갔거든요. 네. 이게 왜 이렇게 요즘에 그 기복이 심한데 차집정도 마찬가지로 이제 4점대로도 취소 잡고요. 네. 어떻게 볼까요? 요거 이제 초차 설명을 해야 되는데 네. 이제 패는 이제 원래 7실점을 했으니까는 패전 투수가 당연히 거의 되는 게 기정사실이죠. 되는 거였는데 결국 7회 이제 조지 스프링어의 역전 투런 홈런이 나오면서 비기닝을 이제 만들었죠. 결국 이제 패는 면하게 됐죠. 네. 근데 이제 평균 자책점이 4.11로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이제 유현진 선수가 이제 엘리트 투수였죠. 왜냐면 평균 자책점이 3점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그랬기 때문에 엘리트 투수였는데 이제 4점대로 갔으니까 더 이상 이제 유현진 투수를 이제 엘리트 투수로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렇군요. 보통 투수로 이제 추락했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러니까 이번 볼티모어 오리올스전에서 2.1이닝밖에 못 던졌죠. 최소 이닝이에요. 토론토에 입문해서. 그리고 파란타 가운데 또 홈런이 2개, 볼넷 하나, 삼진 4개, 7실점 아주 최악인데 네. 그러니까 전반기에 볼티모어한테 3승을 거뒀어요. 광했어요. 그때 우리가 승수 쌓기에도 그렇죠? 되게 근데 지금 후반기에는 2패입니다. 네. 이게 메이저리그인 거예요. 자,
볼티모어하고 전반기 때 3승의 평균 자책점이 2.89였어요. 네. 근데 후반기에는 2패의 평균 자책점이 11.25입니다. 네. 근데 지난 7일 그 뉴욕 양키전에서 이렇게 호투했을 때 그 문 기자님이 말씀해 주셨던 그때 투구 내용 네. 너무 좋았다고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차이가 너무 근데 많죠. 그때하고 이번에 4일 정상적인 어떤 휴식 로테이션 이게 뭐 또 뭐 빨리 나왔네 늦게 나왔네 이렇게 말이 있는데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포함해서 한번 말씀을 좀 해주시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는 네. 사실은 그걸 유현진을 갖다가 메이저리그 투수로 보는 건지 KBO 리그 투수로 보는 건지 여기서부터 저는 차이가 있다고 봐요. 그러네요. 저는 그 부분 뭐 4일 로테이션 정상으로 했었는데 하루 더 엑스트라 데이 휴식을 주면 더 좋지 않겠느냐. 네. 그건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동의하기가 어렵고 네. 뭐 양키전에 이제 그 4일 휴식 후 이제 정상 로테이션이에요. 네. 그 전에는 또 한 번 더 휴식을 하고 나서 양키전에 잘 던졌죠. 그렇죠. 엑스트라 데이 네. 휴식이 있었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게 된다면은 만약에 5일 엑스트라 데이 휴식을 주는 이런 피칭을 하게 된다면 메이저리그 선발 투수로서 2천만 원 달러 받으면 안 돼요. 아. 그렇게 이미 자의적으로 그러면 하루 더 쉬고 나서 하고 이건 안 되죠. 메이저리그는 장기 레이스를 하는데요. 장기 레이스를 하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로테이션을 지켜야 돼요. 구루다 히로키 선수 여기 처음에 왔을 때 그 선수 일본에서 일주일에 한 번 던졌잖아요. 그래갖고 조토리 감독도 이제 당시 이제 다저스 했을 때 그걸 아니까 가급적이면 엑스트라 데이 휴식을 주려고 그랬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본인도 잘 적응을 하면서 양키스에 가고선 이제 정상 로테이션을 이제 지켰는데 네. 지금 유현진 선수가 메이저리그 2013년에 왔어요. 자꾸 엑스트라 데이 휴식 이런 거 운운하는 거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네요. 왜냐면 그거는 판단은 만약에 이제 코칭 스태프가 봤을 때 자 4일 로테이션을 계속했어요. 한 4일 로테이션을 정상적으로 한 로테이션이 한 4번씩 됐는데 투구수도 막 100개 됐다. 그러면은 보통 이제 엑스트라 데이를 그러네요. 주는 거죠. 네. 그런데 뭐 양키스전에 공 80개밖에 안 던졌는데 이랬다는 거는 그 유현진 선수를 너무 그렇게 보호해 주려고 과보호하는 그런 거기 때문에 저는 동의하기 어렵고 그러네요. 유현진 선수는 제가 늘 강조하죠. 파워 피처가 아니에요. 피네스 피처예요. 네. 근데 피네스 피처는 결국은 이 제구, 커맨드가 좋아야 되는데 이 파워 피처들은 평균 이제 95마일 이상에 던지는 선수들은 뭐 로테이션에 따라서 등판할 때마다 구속의 차이가 별로 없습니다. 네. 근데 유현진 선수는 경기 당일 때마다 이게 컨디션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어느 날은 양키스전처럼 92마일 막 이렇게 공을 던지고 그러니까 그 근거를 만약에 엑스트라 데이를 줘서 그랬다. 그러면 한번 다 조사해 봐야 돼요. 그런 게 과학적인 그러니까 기록으로 뒷받침이 되려면 5일마다 그러니까 6일 때 등판할 때 모든 구속이 올라갔다. 그러면 그렇게 해야죠. 그게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의 그 약점이 뭐냐면 피네스 피처이다 보니까 구속이 양키스처럼 92마일대를 유지를 하게 되면 언히터블급이 되는데 체인지 오브 페이스까지 이제 겸비를 하면은 그런데 이렇게 볼티모어 오리올스 약체팀을 만났는데도 공이 90마일로 뚝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최근에 와서 왜 이렇게 모든 투구가 업앤다운이 이렇게 심해졌을까요? 갑자기 그것도. 저는 결국은 이게 이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그 처음으로 만난 풀타임 시즌이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결국 유현진 선수가 그 4년에 8천만 달러 받고 연봉 2천만 달러 받고 왔을 때 그 럭이 크게 작용했다는 건 뭐냐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으로 일정이 60경기 3분의 1로 그렇죠. 축소가 된 거잖아요. 거의 3분의 1로 축소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12경기밖에 출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12경기 갖고 그 선수를 평가할 수가 없는 거예요. 메이저리그는. 네. 장기 레이스를 딱 하니까 이게 나타나는 게 널뛰기 피칭들이 이제 나타나는데 올해 메이저리그 초에 개막할 때도 말씀하셨어요. 그죠. 이렇게. 이 널뛰기 피칭이 나타나는데 네. 올해 이게 유난히 심한데 그게 지명타자를 사용하는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딱 하니까 이렇게 한번 터지면 난타를 당하는 거예요. 예.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지 다른 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근데 말씀하셨을 때는 유현진 투수는 본인의 그 어떤 투구에 대해서 이전하고 그다음 결과가 나빴으면 그게 결과가 좋게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들을 계속해서 만들어 갈 수 있다고 했는데 그쵸. 이번 같은 경우에는 너무 들쭉날쭉하니까 이게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스테디한 뭐 이런 게 없잖아요. 좀 이번에. 그러니까 지금은 언컨시스턴트한 게 지금 스테디하게 나타나는 거잖아요. 네네네. 이게 결국은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이기 때문에 네. 이런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봐야 돼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다저스 같을 때는 네. 피처 프렌들리 파크잖아요. 네. 그리고 지명타자를 하지 않는 그 투수가 타격을 하게 되면 하이 타선에서 무사 1, 2루가 돼도 그 실점 위기를 넘겨요. 왜냐면 8, 9번에서는 일단은 그거를 막을 수 있잖아요. 저희가 일단 심리적으로도 그걸 그렇죠, 그렇죠. 넘길 수 있거든요. 네네네. 근데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 같은 데서는 그게 힘들어요. 그리고 토론토가 이 약체 볼티모어를 맞아갖고 앞에 로비 레이도 홈런 1회에만 2개를 맞으면서 그러니까, 네. 레이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죠. 그 경기는 졌죠. 네. 그러니까 오리올스전에서는 구속이 뚝 떨어졌는데 92마일이 딱 한 개 나왔어요. 1회에 트레이 맨시니하고 대결할 때 92마일이 하나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양키스전 때는 평균이 한 92마일 못 돌아오면서 커맨드가 뒷받침이 되는데 이번에는 구속까지 떨어졌는데 커맨드까지 안 좋았어요. 그러니까 커브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왜냐하면 커브를 던질 수밖에 없었던 게 다른 구종들은 다 이게 제구가 안 되고 그러니까 커브는 굉장히 좋아서 커브 그 빈도수를 높였던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네. 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문상열의 월드 스포츠입니다. 이제 또 하나 이제 여기서 지적할 부분은 뭐냐면 볼티모어가 앞에 3경기 때는 3패를 당했잖아요. 유현진 선수에게 철저히 당했죠. 그런데 이번에 이제 그 오리올스 파크 캠든 야드에서 경기를 이제 지켜보신 분들 느끼시겠지만 오리올스 타자들이 유현진의 유인구를 쫓아가지를 않았습니다. 그걸 뭘 뜻하냐면 자 삼진이 4개가 나왔거든요. 삼진 4개 가운데 3개가 루킹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3 스트라이크 아웃이에요. 그러니까 콜로 심판이 스트라이크 하고 아웃된 거예요. 1개가 헛스윙이에요. 이거는 결국은 뭐냐면은 유현진 선수 유인구에 따라가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유인구에 따라가면 헛스윙 삼진이 나오는 거잖아요. 안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현진 선수가 거기서 1, 2회 때 제구가 될 때는 몸쪽 바깥쪽 딱 들어오니까 타자들이 스트라이크 아웃된 거잖아요. 체인지업 이런 거 따라가야 되는데 안 따라간 거예요. 그리고 또 체인지업을 다쳤어요. 네. 체인지업을 안 했던 거예요. 파악을 한 거예요. 체인지업이 안타 많이 맞았어요. 그리고 또 그러니까 이런 건 결국 뭐냐면 네. 볼티모어 오리올스 타자도 그 팀은 약체지만 네. 메이저리그 타자라는 거예요. 어드저스트를 하는 거예요. 적응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네. 그러니까 영원한 그 천적 관계는 없는 거예요. 결국 영원한 메이저리그가. 약체도 없는 것 같아요.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도 뭐 호라도 라키스한테 약했다가 결국 또 이기잖아요. 양키스한테 그동안에 약했지만 올해 양키스한테 또 강하잖아요. 그렇죠. 내년 시즌 되면 또 양키스한테 또 어떻게 될지 그거는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메이저리그예요. 그러니까는 그런 그 프라임 타임을 오래 유지하려면 빠른 볼 투수가 유리한 거죠. 그래서 그리고 또 어떤 기사를 봤더니 지난 경기에서 슬라이드를 너무 많이 던져서 팔에 관절에 또 무리가 갔다 막 이러던데 그건 또 팔에 무리가 가면 토론토 저 찰리 몬토요 감독하고 피터 와코 투수 코치가 내보내겠어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래 정말. 아이고. 알지도 못하면서 자기네들이 거기 가보지도 않고서 그래. 왜 그러냐면 지금 유현진 선수가요. 네. 팔꿈치에 무리가 이건 팔꿈치 아니에요. 팔뚝에 무리가 왔다. 부상자 명단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큰일 나요. 지금 자녀 지금 경기 20경기에 안팎에 남지를 않았는데 유현진 선수가 빠지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요. 그 말도 안 되는 소리 좀 하지 충분히 마. 그 관리를 했겠네요. 어쨌든 코칭 스태프에서도. 자기네들 가보지도 않으니까 항상 서울 안 가본 사람이 더 알고 큰 소리 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현장에 있는 사람 그 김재우 기자 그런 기사 안 써요. 왜? 자기가 봤으니까. 안 본 사람은 막 그냥 상상을 펼치잖아요. 원래 그래요. 기자들도요. 현장에 있는 사람은 현장에 있는 그것밖에 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안 간 사람은 자기 마음대로 막 시나리오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에 있는 기자가 그 기사가 중요한 거죠. 그 메이저리그의 전 구장을 다 가보신 경험인 거죠?
아니, 글쎄 뭐 모든 구장. 다 하지만 지금 현재는 이 유현진 선수를 사실 전 구장을 다니면서 취재하는 기자는 김재우 기자가 유일하거든요. 그분 기사 보면 깊이가 있더라고요, 정말. 김재우 기자는 현장에 가서 봤으니까 그리고 선수들 얘기도 듣고 코칭 스태프도 얘기도 듣고 그러니까 벌써 기사가 다르죠. 그러니까 가지 않은 사람들은 뭐 지난번 슬라이더는 뭘 많이 던진 게 뭐 얼마나 던졌다고 많이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언론에서 이렇게 쉴드를 좀 쳐주길래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뭐 이렇게 노여하실 일은 아니고요. 아니, 그러니까 최소한 그런 거를 설득력 있게 얘기하려면 뒷받침이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예? 그 기록이라든지 그리고 뭐 구속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짜 이렇게 돼서 안 좋다. 근데 지금 유현진 선수가 7실점한 게 올해 4번인가 그렇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결국 올해 유난히 널뛰기 피칭이 많았는데 그게 또 볼티모어 오리올스 그렇죠. 전이었던 거고 중요한 9월에 나왔던 거고 그래서 그게 이제 부각되는 것 뿐이지 뭐 만약에 쭉 지금까지 페이스 좋았는데 진짜 오리올스전에서 갑자기 7실점했어. 우리 슬라이더 많이 던져서 그랬네. 이렇게 얘기하면 어느 정도 근거가 있겠죠.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얘기가 나오는 것들이 네. 3회1사 만루 상황에서 그 라이언 맥케나의 타석 때 몬테오 감독이 마운드에 올라왔는데 교체하지 않고 이제 밀어붙였다. 이래서 또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면서 몬테오 감독한테도 또 막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그거는 결국은 몬토요 감독이 유현진을 예우하려고 그러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요. 예우하려다가 결과가 그렇게 나쁜 결과가 또 불펜층도 난 너무 거죠. 얇아가지고 좀 더 끌고 가려고 했던 그런 것도 있죠. 아니, 그러니까 초반이니까 네, 그러니까. 초반이니까는 그리고 근데 불펜 얘기하지 말아요. 하면 안 되는 게 이거는 7이닝 경기였잖아요. 아, 그러네. 더블헤더 7이닝 경기였기 때문에 네네네. 거기 큰 뭐 불펜 큰 문제는 아니에요. 그러네요. 근데 야구 감독에게 가장 어려운 게 결국 투수 교체예요. 네. 그러니까 그 방송할 때 스포츠 네트워크의 벅 마르티네즈 캐스터하고 팻 태블러 그 해설자가 네. 그 3회 상황 때 계속해서 피트 워커 투수 코치하고 찰리 몬토요 감독이 그 카메라가 계속 비춰놓았거든요. 네. 어떻게 될까? 왜냐면 3회 갖고 선두타자 그 맨시니한테 볼 내주고 그다음에 안타 맞고 무사 1-2로 그러니까 이미 벌써 5실점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는 때가 됐는데 바꿀까? 어떻게 될까? 그래갖고 계속 비춰준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결국은 이제 완아웃 잡고 만루가 됐잖아요. 또 안타 맞아가 우전 안타 맞아갖고 만루 상황에서 맥케나하고 7번 타자인데 보통은 이 그 투수가 이제 위기에 닥쳤을 때 보통 이제 투수 코치가 먼저 올라오죠. 그렇죠. 그러다가 또 맞으면 네. 감독이 올라와서 공 바꾸죠. 네. 메이저리그는 감독이 바꾸죠. 꼭 감독이 올라오는 거죠. 그렇군요. 한국같이 뭐 투수 코치가 바꾸는 거 아니죠. 그러니까. 네. 근데 그때 투수 코치 피터 워커가 올라오지 않고 워커는 이미 그 불펜에다 전화를 했잖아요. 대기하라고. 근데 몬토요 감독이 올라왔어요. 그럼 바로 바꾸는 건가? 워커 코치도 안 올라왔는데 근데 올라가서 얘기를 했잖아요. 네. 마운드 내야진들이랑 같이 가면서 네. 얘기했을 때 유현진 선수가 내가 더 던지겠다. 이 맥케나는 상대하겠다. 네.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만약에 말루지만 땅볼 유도하면 더블 플레이로 이닝 끝나잖아요. 상대하겠다 그랬는데 결과적으로는 2타점 2루타를 맞으면서 최악의 상황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투수 교체라는 게 이 말 그대로 터프 디시전이 가장 어려운 결정인데 유현진 선수를 밀어붙였다는 거는 결과적으로 유현진 선수를 존중을 해서 에이스급이니까는 존중을 해갖고 예우를 해줬는데 그 결과가 나빴던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유현진 선수가 아니고 보통 에이스급이 아니잖아요. 네. 보통의 투수들은 그냥 바꿔버려요. 김광희 선수는 그냥 바꾸잖아요. 마이크 실트가. 우리 그런 거 자주 목격했잖아요. 바꾸죠. 네. 바꾸잖아요. 네네. 유현진이니까 초반이고 그러니까 만약에 그게 5회 6회면 그냥 바꾸죠. 네. 왜? 타순이 3번째 돌아왔으니까 여기서는 더 했다가는 그냥 안타 될 확률이 높으니까 바꾸는 거예요. 근데 3회니까 초반이니까 그래도 비록 5실점을 했지만 그동안에 유현진 선수가 해왔던 모든 게 있으니까 어떻게 할래? 더 던져볼래? 오케이 던질게. 그래서 던진 거죠. 근데 결과가 최악으로 나온 그렇죠, 거예요. 그러니까 몬토요 감독을 비난하면 안 되죠. 몬토요 감독은 일단은 그 유현진을
예우를 했는데 이제 결과가 이렇게 나온 에이스에 거잖아요. 대한 예우를 해줬다 이거죠. 자, 네. 이게 투수 교체가 얼마나 어렵냐면요. 그 어저께 이제 미러키 브루어스가 또 하나의 노히트 노런을 만들었죠. 네. 구단 사상 이제 두 번째 노히트 노런인데 이게 컴바인 노히트입니다. 한 투수가 노히트 노런을 한 게 아니고 선발 투수인 코빈 번스하고 마무리 투수 조시 헤이더가 이어 던지기를 하면서 노히트 노런이 나온 거예요. 네. 이게 이제 메이저리그 통산 9번째니까 이제 역대 최다 노히트 노런이 나온 건데 네. 자, 크레이 카운슬 감독은 115개 던졌으니까 여기서 아무리 노히트 노런 본인이 대기록이지만 뺀 거잖아요. 그렇죠. 115개니까 만약에 또 던지면 한 125개까지 그렇게 갈 수도 있어요. 네. 그렇지만 자칫 잘못했다가는 거기서 또 스코어 3대 0이에요. 투수도 많아지고 그러면 다음 경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15개에서 뺐죠. 그렇죠. 그리고 헤이더가 올라와서 마무리를 하면서 노히트 노런을 만들었죠. 그럼 이거는 투수 교체 잘한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네. 자, 토론토하고 미러키 더블헤더 2경기 때 보면요. 1대 0으로 앞섰어요. 그리고 그 볼티모어 선발 왼손 투수인 이 선수도 거의 피네스 피처급인데 키건 에이큰 지난번에도 유현진 선수하고 한번 맞대결을 했죠. 이 선수가 6회까지 노히트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다면서요. 네, 미련을 뒀죠. 왜 6회까지 노히트를 했으니까. 한 해만 좀 1회만 막으면 되니까. 그러니까 7회 노히트를 할 수 있죠. 그렇지만 7이닝 노히트는 인정 없으니까. 못 받는 거 그래도 아시죠? 본인이 이제 그렇죠? 어쨌든 뚜렷하겠지. 노히트 그거죠. 근데 1대 0이고 7회 밀어붙였다가 어떻게 됐죠? 바로 게레로 주니어한테 안타, 보비세트한테 투런 홈런, 또 안타, 그러니까 뺀 거예요. 그리고서 결국은 볼티모어는 어떻게 됐어요? 11대 2로 대참사를 당한 거예요. 그렇죠. 자, 투수 교체가 이렇게 어렵습니다. 자, 타이밍이 정말 그러면은 중요한데. 키건 에이컨을 갖다가 만약에 교체를 했다 그러면 감독은 그 브랜든 하이드 감독은 엄청난 비난을 받겠죠. 왜? 투수도 그렇고 노히트를 하고 있는 투수를 바꿔? 그러네. 그죠? 그런데 만약에 바꿨으면 1대 0으로 이겼으면 어떻게 돼요? 팀은 이기잖아요. 그것도 욕먹을 것 같아요. 아니, 그렇지만 팀은 이기잖아요. 1대 0으로. 근데 결국은 결과적으로는 최악의 상황이 나잖아요. 11대 2가 뭡니까? 그렇죠. 그러네요. 1대 0으로 앞섰다가 그냥 11대 2로 그냥 뒤집어진 거 아니에요. 이런 게 그래서 투수 교체가 어려운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이제 그 1차전도 그렇고 2차전도 그렇고 볼티모어의 그 브랜든 하이드 감독은 투수 교체를 잘못한 건가요? 어떤 건가요? 그분 입장은? 아, 그러니까 두 번째 경기 때가 투수 교체가 굉장히 어려운 판단이었죠. 네. 왜냐하면 지금 볼티모어는 메이저리그 최하위니까 모든 게 다 전력이 안 좋죠. 특히 마운드가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네. 팀이 꼴찌하는 팀은 공격은 다 돼요. 메이저리그는 공격은 돼요. 근데 마운드가 안 되기 때문에 하위권으로 쳐지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하이드 감독이 이 두 번째 경기는 어떻게든지 잡았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쉬운 거죠. 만약에 에이퀸이 만약에 안타를 하나만 맞았어도 이미 바꿨겠죠. 1대 0 상황에서. 근데 노히트를 하니까 미련을 두는 거 아니에요. 자, 지난번에 8월 26일 날 샌디에고 제이시 팅글러 감독이 브레이크 스넬이 1대 0으로 앞섰어요. 네. 다저스하고 경기 때. 근데 8회에도 밀어붙였어요. 근데 스넬은 한 번도 8회를 피칭을 한 적이 없어요. 메이저리그에 그래요? 들어와서. 아. 윌 스미스한테 홈런 꽉 맞아갖고 1대1 동점이 됐잖아요. 그래갖고 연장전 가서 졌습니다. 지금 샌디에고가 그래서 다저스한테 후반기에 5연패를 당하고 있거든요. 네.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스넬이 애리조나전에서 7회까지 노히트 노런을 했거든요. 근데 8회 바꿨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왜? 그 앞에 한번 교훈을 얻었잖아요. 괜히 밀어붙였다가 그러니까 그래서 투수 교체는 어려운 거니까 우리가 결과를 놓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미국에서는 세컨 게스라고 그래요. 아, 두 번째 생각.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러네. 우리가 무슨 뭐 해설자들이나 뭐 기자들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는 다 할 수 있어요. 전망을 하고 이런 게 어려운 거지. 결과 갖고는 뭘 못해. 그거 갖다가 다 맞추면 되는 거지. 그러네. 정치평론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결과 갖고 얘기하는 거 그거 누구 못해. 전망을 해보라고 전망을. 전망을 못하잖아. 뭘 알아야 전망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문 기자님 전망하고 있지 않습니까 항상? 그러니까 저는 어쨌든 야구 기자를 오래 했으니까 네. 그 정도는 할 수 있죠. 너무 이렇게 자신감 뿜뿜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건 이제 세컨 게스, 네. 결과를 갖고 얘기하는 거는 쉽다 이거죠. 그렇죠. 네. 어쨌든 뭐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도 문 기자님이랑 자꾸 이제 방송을 하다 보니까 문 기자님 빠가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자, 유현진 투수가 이제 잔여 경기가 이제 몇 경기가 남았고 그 경기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최소한 그 아메리칸 동부지구에서도 그 어느 정도 인정받는 투수로 올라온다는 3점대 방어율 어떻게 하면 유지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결국은 유현진 선수도 그 얘기했죠. 네. 평균 자책점이 4점대로 올라가는데 선발 투수가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평균 자책점이다. 그래서 이제 올해는 이렇게 대량 실점한 경기가 많아서 가장 높은 치수로 올라가고 있고 네. 앞으로 남은 이제 한 경기 한 경기 최선을 다하겠다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네. 사실 이 유현진 선수의 평균 자책점이 4.11이 됐잖아요. 그래도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는 엘리트급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이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이고 이게 아메리칸 리그예요. 네. 자, 전체가 몇 명인데 뭐 순위가 어떻게 되나요? 그럼 대충. 그러니까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네. 3점대 이하의 네.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선발 투수는 4명밖에 없어요. 아, 그래요? 제일 좋은 게 이제 지금 유현진 선수의 동료 로빌레이가 2.691입니다. 그 다음에 뉴욕 양키스 게리 콜 2.78, 그리고 또 미네소타에서 토론토로 이적한 우한 호세 베리오스 3.52. 이 선수가 4위예요. 아메리칸 리그 그 전체 팀 평균 자책점에서. 그 다음에 보스턴 레드삭스의 네이선 에오발디 3.57이에요. 이게 4명이에요. 동부지구의 그 선발 투수가. 네. 유현진 선수의 4.11은요,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평균 자책점이 랭킹 12위예요. 굉장히 높은 거죠. 네, 죄송하지만 랭킹 제가 12위예요. 그쪽 투수를 많이 모르는데 어쨌든 몇 명까지 있는 거에서 12위. 근데 이 아메리칸 리그는 규정 이닝을 채운 투수가 선발 투수가 17명밖에 안 돼요. 그것도 힘들군요. 내셔널 리그는 23명입니다. 확실히. 이게 벌써 지명 타자를 사용하고 안 하고의 그러네. 차이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리고 네. 내셔널 리그는요, 2점대 방어율을, 그러니까 평균 자책점을 유지하는 투수가 애담 웨인라이트까지를 합하면 11명이에요. 이렇게 정말 차이가 나요. 그게 다르네. 아메리칸 리그와 내셔널 리그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현진 선수가요, 그 LA 다저스에서 6년 동안 있을 때 평균 자책점이 2.98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예? 엄청 잘했는데. 자, 내셔널 리그고 피처 프렌들리 파크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쭉쭉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해는 12경기 등판했습니다. 네. 그래갖고 12경기 등판해갖고 평균 자책점이 2.69예요. 엄청 잘했네. 근데 사실은 12경기를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결국 장기 레이스 162경기 최소 이렇게 되면 30경기 정도 등판하게 되잖아요. 지금 28경기 등판했는데 이 페이스로 가면은 유현진 선수의 역대 그 최다 등판이 30경기거든요. 이거 넘을 수도 있죠. 왜냐면 지금 이 토론토가 시즌 마지막 주 10월 3일까지 이게 와일드카드 레이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엄청 치열하니까. 유현진 선수 정도면은 휴식을 줄 수가 없어요. 아이고. 계속 돌려야 됩니다. 근데 이제 이닝은 조절하겠죠. 왜냐면 만약에 이제 플레이오프를 간다는 가정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메이저리그는요, NBA도 그렇고 미국 스포츠는 모든 팀들이 일단 플레이오프만 가면 상황이 달라져요. 왜 그러냐면 전력이 자기네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전력이 있잖아요. 근데 네. 팀이 성적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거는 부상자들이 속출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플레이오프 타이밍 때 부상자들이 다 돌아와. 그러면 어느 팀을 만나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예? 템파베이를 만나도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메이저리그는 와일드카드 팀이 월드시리즈 우승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그런 것 같아요. 연전 연승으로 하더라고. 그러니까 정규 시즌에서 승률이 낮았는데도 그런데 어떻게 이기느냐. 왜냐하면 플레이오프로 올라가면 새로운 시즌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선수들이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그러면 자기네들이 처음에 구상했던 전력이 완비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어느 팀과 싸워도 다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토론토가 지금 정규 시즌 성적에서 템파베이한테도 밀리죠. 네. 그러면
지금 올라갔어. 그럼 오전 삼성전자를 템파베이랑 맞붙어요. 와일드카드로 올라가면 결국 한 경기 이기면 템파베이랑 붙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오전 삼성전자에서 누가 유리하냐? 그건 장담할 수 없죠. 왜 그러냐? 토론토 공격력, 템파베이 공격력, 토론토가 더 위라고 봐야죠. 아, 그래요? 거기가 투수력 좋죠. 근데 자 로빌레이 지금 네. 로빌레이, 유현진, 호세베리오스, 알렌 마누아, 스티븐 마치 5명. 여기서 결국 3명 누가 제일 좋은 투수만 내면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플레이오프를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한국은 5위로 턱걸이를 올라가잖아요. 다 탈락해요. 왜요? 왜 탈락하는 줄 아세요? 왜요? 그 5위를 하려고 전력 투구를 하다 보니까 일단 앵꼬가 나는 거예요. 한국은. 앵꼬가 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여기는 로테이션을 항상 똑같이 돌려요. 아무리 그 팀이 플레이오프 티켓을 확보한다고 해서 뭐 선발 투수를 2명 투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돌아가니까 그대로 올라가고 플레이오프에서 맞대결을 딱 하면은 승산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유현진 선수가 지금 이렇게 4.1 그래도 플레이오프에 가갖고 또 잘 던질 수 있다 이런 얘기도 가능한 거죠. 아무튼 유현진 선수가 올해 왜 이런 평균 자책점이 4.11까지 올라갔느냐. 이게 널뛰기 피칭이 많았다고 그랬죠. 4실점 이상을 한 게 9번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평균 자책점이 이렇게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다저스 2019년 그리고 처음에 2013년, 2014년 이때 보면은 항상 컨시스턴트 했어요. 근데 이번에 아메리칸 리그 동부지구에서 풀타임 시즌을 하다 보니까 이런 널뛰기 피칭들이 자주 나온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3점대로 이렇게 하려고 그러면 물론 뭐 잘 던져야겠지만 이제 어떻게 유현진 선수가 이렇게 하면 될까요? 그걸 좀 이제 마무리로 좀. 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유현진 선수가 항상 루틴은 뭐 똑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루틴은 똑같은데 결국 그 구속이 이제 92마일 올라갈 때 90마일로 내려갈 때 이런 경기들이 지금 혼재가 되니까 이거를 항상 유지하는 거를 본인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알아내야겠죠. 92마일 되면 유현진 선수 제가 항상 말하지만 언히터블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잔여 경기에서의 열세죠 결국. 근데 야구라는 게 의도대로 안 되잖아요. 로빌레이도 그렇게 잘 던지다가 그 볼티모어한테 의도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결국 5회도 등판 그 경기를 못했잖아요. 워커빌러가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랑 경기할 때 상대는 선발 투수가 없어가고 오픈을 사용했는데 3회밖에 못 버텼어요. 그게 야구예요. 야구가 그렇게 예상하기가 어려운 종목인데 아무튼 그런 유현진 선수가 그동안에 보여줬던 컨시스턴트 피칭이 다시 잔여 경기에서 이루어진다면 팀도 플레이오프를 갈 수 있고 유현진 선수도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는 거죠. 굉장히 그 말도 안 되는 질문을 한번 해보자면 마무리에 유현진 선수가 3점대로 내려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4점대로 갈 수 있을 거라고 앞으로의 잔여 일정을 팀과 한번 잘하면 한 3.9까지는 내려가겠죠. 3.9. 그래도 4점과 3.9는 다르죠. 그러네요. 느낌 어감상 2할 9푼 9리랑 3할은 달라요. 그러네요. 똑같은 거. 1999원이랑 2000원이랑 다른 느낌. 네. 그래서 타자들이 3할 치려고 그러는 게 그거잖아요. 그러네요. 2할 9푼 9리보다 3할을 만들려고 그러는 게 그런 거죠. 네. 그러네요. 네, 오늘 저희가 저는 잘하면 3.9 뭐 한 8, 9호까지는 내려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유현진 선수의 어떤 전체적인 그 메이저리그의 경험을 통해서 본다면 지금 말씀하신 건 이제 잘하면인데 그냥 한번 말씀드리기 어렵겠지만 간다 못 간다 이걸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느낌이. 어떤 걸 간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3.5 갈 것 같다. 얘는 뭐 관리 잘하니까 아니면 조금 힘들다. 사실 이런 컨디션 저는 갈 것 같아요. 오케이. 유현진 선수의 그동안에 자기가 메이저리그에서 보여준 경험이 있으니까. 그리고 퍼포먼스를 보게 되면 3점대로 가겠다. 저도 갈 것 같다고 이 메리니로서 한번 좀 섣불리 판단을 한번 해보고요. 말씀을 오늘 다 해주신 거죠. 근데 오늘 제가 이제 많이 문 기자님 말씀을 통해서 느낀 건 메이저리그의 전체적인 이 숲을 보고 있는 문 기자님한테 이렇게 듣다 보니까 그 나무도 오히려 전체적으로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저희 방송을 또 주변 분들한테 많이 알려주셔서
그 숲을 볼 수 있는 이 방송, 메이저리그의 숲을 볼 수 있도록 많이 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희 방송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에도 좋은 소식 가지고 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